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한반도의 철학자 25. 오늘은 세 번째 철학자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설총입니다. 설총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제 태어났냐 보면 설총의 궁극적으로 활동한 연대는 통일신라의 신문왕 때인데, 신문왕은 그 앞에 이제 문왕이 삼국 통일했고 신라와 백제가 싸움에서 신라가 이겼던 태종 무열왕릉 이렇게 되죠. 그다음 태종 무열왕릉 시대 때 원효하고 요석공주와 러버스토리 사이에서 태어난 설총이죠. 그런데 설총이 요때 신문왕인데, 제가 왜 신문왕을 때 주로 활동했는 이제 설총을 한반도 철학자 세 번째로 세웠냐 하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철학자라 그러면 뭔가 모르게 새롭게 뭔가 얘기를 했어야, 뭐 새로운 사상이든 어쨌든 간에 그 시대에 뭔가 모르게 몸부림을 쳤던 그런 뭐 현직이 있어야 저런 철학자를 분류하는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설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두문자. 이두문자는 뭐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양주동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풀이한 걸 보면 뭐 이두문자가 우리말하고 한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있는데 글로 표기할 수 없으니 우리말에 우리는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어는 뭐냐면 나는 할 때 간다, 치 학교 수예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치 학교를 표현하는데 좀 우리말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배운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이두문자는 바로 나는 학교에 간다는 뜻으로 한문으로 요 한자로 이렇게 풀이를 글자를 표현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왜 그랬을까요? 혁신을 했겠죠. 왜 우리는 이 남의 나라의 글자를, 비록 우리나라 글자는 없지만 왜 남의 글자를 빌어서 쓰지만 우리 형태로 왜 말을 만들지, 문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혁신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그 썸네일 이미지도 나왔듯이 왕을 요거 신문왕 때 왕사 역할을 했죠. 왕을 가리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한편 우리나라의 향교에 가보면 향교가 국가에서 세운 일종의 학교거든요. 성균관 관할인데, 제가 올해부터 또 울산 향교 장이는 장자는 손바닥 장자고 의는 한때 그런 뜻인데, 장의로 활동하다 보면 이 울산 향교에서는 매월 âm 력 2월 8월 상정일에 이제 상정이라면 우리가 상순 중순 하순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일에 이제 유학의 계보들을 위해서 유학 계보 이제 제사를 지는데, 맨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자를 맨 처음에 모시고 오성을 해서, 그 다음에 아내 안자, 제가 미국에서 항상 설명했던 아내, 그 다음 자사, 여기 자사 있고 정자가 있고 공자의 제자죠. 자사는 물론 공자의 손자인데, 그 다음 명자, 이렇게 이제 태가 있고요. 그 다음 동적편에는 첫 번째는 설총이 나옵니다. 설총. 자, 첫 번째. 그 다음 최치원이 나오는데, 그만큼 설총이 우리 유학계 입장에서도 지금 유학에 중국에서는 공자가 1위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최초로 유학에 관해서
기틀을 마련한 분이 바로 설총입니다. 그래서 향교에서도 매년 봄가을에 한 번씩 공자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분이 일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왕을 가르쳤다고 하는 대목인데, 이제 어떤 대목이냐면, 하왕계라는 삼국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왕계, 하왕을 말하는 자, 꽃이 왕이죠, 그쵸? 꽃의 하왕, 계란인데, 계는 이제 계율이라는 그런 뜻이고, 화단에 이제 하왕이 있는, 하왕은 일반 오유월에 필요한 목단이죠, 그렇죠? 목단이고, 그다음 이제 이 하왕이 누구를 곁에 둬야 될까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릴 때 누구를 곁에 둬야 될까요? 말만 삐드리기 잘하는 그런 사람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로 현인을 둬야 될까요? 그래서 어느 날 나중에 이제 삼국사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지만, 이제 하왕은 누구를 곁에 될까? 쉽게 말해서 이쁜 여자인 이쁜 꽃인 장미를 둬야 되느냐? 아니면 뭐를 둬야 되는지 할미꽃 를 가까이 둬야 돼요. 할미꽃은 이제 다른 이제 현자로 비유를 했고, 장미는 이제 간신을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때문에 이제 누구를 둬야 되냐. 그래서 이제 설총은 이와 같이 할미꽃을 가까이 둬야 된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온 대목을 제가 한번 또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이 아까 계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신문왕이 이제 설총하고 대담은 나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신문 대왕이 한여름 날 높고 밝은 방에 앉아 설총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던 비가 처음으로 그치고 훈훈한 바람도 조금 서늘해졌소. 비록 맛있는 음식과 애절한 음악이 있다 하나 고상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농담으로 울적함을 푸는 것만 못할 것이요. 우리 선생은 틀림없이 특이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니 나를 위해 이야기해 주지 않겠소? 라고 이제 신문왕이 물었네요. 그러자 설총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신이 듣건대 옛날 하왕이 처음 왔을 때 향기로운 정원에 심고 빛빛 장막을 둘러 보호하였는데, 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니 온갖 꽃을 능가하여 홀로 빼어났습니다. 자, 하왕이 이제 목단이 홀로 빼어났다, 아름답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에 가까운 곳에서 먼데 이르기까지 곱고 여린 꽃들이 달려와 찾아뵙지 않음이 없었으며 오직 때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즉 하왕이 이제 이 화단에 심어져 있는데 여러 꽃들이 이제 하왕 중심으로 뭔가가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많이 찾아왔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그때 만약 제때 못 만나면 이제 목련이 언젠가는 꽃이 지니까 그때 언젠가는 빨리 뵙기를 고대했다라고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읽어봐 드린다면, 홀련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붉게 빛나는 얼굴과 옷 같은 치아에 곱게 화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녀린 모습으로 와서 다소곳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라고 하네요. 자, 아까 장미는 제가 A를 냈는데 장미가 하왕 앞으로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첩은 눈처럼 흰 모래톱을 밟고 겨울처럼 맑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상쾌히 여기며 유유자적하니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참 표현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 나는 눈처럼, 즉 신첩은 눈처럼 흰 모래톱을 밟고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계속 읽어드린다면 왕의 훌륭한 덕을 돋고 향기로운 휘장 안에서 잠자리를 모시고자 하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시겠는지요. 그러니까 장미가 왕과 동침을 하고 싶다고 청을 하네요. 좀 여인을 비교를 했느냐요. 그렇죠? 이번에는 한 장부가 배옷에 가죽띠를 두르고 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넓고 병든 것처럼 구부정한 모습으로 걸어와 말했다. 할미꽃이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성 밖 큰 길가에 살면서 아래로 푸르고 아득한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 높고 우뚝한 산의 경치에 기대어 사는데 이름은 백두옹이라고 합니다. 백두옹, 흰백자, 이제 백두옹, 흰백자겠죠, 그죠? 두옹. 그러니까 머리가 흰 옹이다라고. 근데 할미꽃이 보면 머리가 희고 안에 이제 보라색 빛이 피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좌우의 신하들이 바치는 물품이 비록 풍족하여 만난 곡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더라도 비단으로 삼에 둔 상자에 모름지기 기운을 북돋을 좋은 약과 독을 물리칠 아픈 침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명주나 마와 같은 좋은 옷감이 있다 하더라도 골풀과 새끼줄을 버릴 수 없으니 군자라면 궁핍할 때 이것들을 대신 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께서는 이런 뜻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네요. 즉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왕은 장보의 말 또한 도리에 맞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얻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할까 말했습니다. 근데 백두옹이 이제 나서서 말했네요. 장부가 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왕께서 총명하셔서 도리를 아시라 여겼기에 여기에 왔는데 지금 보니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이가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정직한 일을 멀리 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 까닭에 맹자가 자신을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삶을 마쳤고 풍당은 난관으로 숨어 있다가 백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부터 이와 같으니 전들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왕이 내가 잘못했다 대답하였다고 하네요. 즉 이와 같이 현자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 이제 비유를 설명해놨죠, 그렇죠? 설총리 신문왕을 상대로 이제 이렇게 농으로 자꾸 아름다운 여인만 가슴에 품고 잠을 자고 그러면 되겠냐라고 비꼬았죠, 그렇죠? 그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설총이 그만큼 유학계에서 이렇게 대부라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날 가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말면 재미없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일 건가? 첫 번째는 말씀 아까 말한 항상 뭐라고 얘기를 변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주하지 말라. 사람은 모름지기 계속 고리타분하게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설총처럼 뭔가 모르게 백성들 위한 마음도 있고 내 자신도 자꾸 뭔가 모르게 해야 된다. 자꾸 우리말 글자하고 다른데 계속 글자 다른 말을 그대로 이어쓰기가 우리말하고 표기를 쓰려면 그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그대로 뭔가 변화를 썼겠죠. 이두문자는 조선시대 한글로 글자가 들어와서
이제 창제가 되고 선민들 사이에서는 뭐 한글이 계속 통용되지만 양반가에서는 역시 이두문자고 많이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설총이 그만큼 변신을 뭔가 뭐 이렇게 혁신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혁신할 가끔 주변에서 계속 동일한 일도 계속 설레답답 행식을 하지 말고 뭔가 뭐 새롭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하완계에는 알다시피 주변에 과연 위정자뿐만 아니라 일반 친구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한테 비록 나이가 어떤 일을 잘못 행동을 한다 그러면 똑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지. 뭐 아첨하는 뭐 그런 사람, 특히 위정자, 뭐 사장이나 뭐 명령계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누구를 둬야 될 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건가, 한 번쯤 하왕에 관계된 이런 스토리를 갖고 한번 반성을 해보면 어떻겠냐. 2000년 전에 통일신라 때 설총도 왕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설총이 그만큼 한반도의 24의 해당되는 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자,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고, 아무튼 설총은 나름대로 뭔가 몸부림을 했다. 그 당시에 고려 타분한 제도를 뭔가 모르게 타파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고, 위정자들한테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얘기했던 바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한 번쯤 단순히 설총이 원효의 아들이고 이두문자만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그 정도만 아시면 안 되고요. 이런 유명한 슬화도 있다라고도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도 설총처럼 뭔가 변물을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